옛날 옛적에 곱디고 온 대감집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고한 마님에게는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할 고민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밤마다 끓어넘치는 욕정이었습니다. 어찌나 팔팔 끓는지 하루라도 깊은 곳에 기다란 것을 넣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꼭 죽을 것만 같았지요. 매일 밤 제 서방인 정대감 위에서 온몸이 흠뻑 젖도록 흔들었고 정대감이 집을 비운 날이면 뭐라도 집어넣어야 잠에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쨍쨍하니 날이 좋기만 하다가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여종들과 머슴들은 마당에 걸려있던 빨래를 허겁지겁 걷기 시작했습니다. 밖이 소란스럽자 마님은 방에서 나와보지 않겠습니까? 빨래 걷는 것을 내다보던 그때 마님의 몸이 움찔하고 말았지요. 머슴 창대 때문이었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창대는 드넓은 가슴팍과 두꺼운 팔뚝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는데 그게 마님의 눈에 훅 들어온 것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정대감도 집을 비워 더욱 안달이 나 있던 터라 누구보다 탄탄한 창대의 몸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고 아래가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는 고귀하고 고고한 안방마님인데 머슴 따위에게 이리 느끼다니요. 마님은 짜릿함을 뒤로한 채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한번 끓어오른 욕정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선 물이 줄줄 흐르고 입에서는 가녀린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었지요. 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는데 고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지요. 마님은 뛰쳐나가 창대를 찾아 나섰답니다. 소낙비였을까요? 언제 소란스러웠냐는 듯 마당은 잠잠했습니다. 마님의 눈은 창대를 찾았지요. 아, 저 앞에 창대가 보입니다. 헌데 밭에 가는 것인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뒤를 쫓는데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대가 좁은 골목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헐레벌떡 뛰어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니 한 버려진 초막이 보였습니다. 창대는 온데간데 없고요. 옳다구나. 저기 들어간 것이구나. 마님은 초막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며시 초막 안을 들여다보던 마님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창대가 웬 처녀 위에 올라타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찌나 격하게 몸을 흔드는지 아래는 찌릿하다 못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은 또 한 번 뒤로 넘어갈 뻔했지요. 창대 밑에 있는 저 처녀, 저건 우리 집 여종, 연희 아니랍니까? 아니, 창대와 연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요. 이 초막에서 그간 몰래 사랑을 나누었군요. 마님은 차마 둘씩에게나 제 치부를 드러낼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와 홀로 일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대와 연희가 한 몸이 된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또 아래가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못 참겠구나. 결국 창대의 방으로 향했지요. 마님? 창대야, 내 아까부터 아래가 찌릿한 것이 내 물건을 넣어주어야겠구나. 예? 고귀하신 마님께서 다짜고짜 찾아오셔서는 물건을 넣어달라고 하시다니요. 창대는 깜짝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불 위에 누웠지요. 어서 오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 아, 차마 마님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위에 올라탔지요. 마님의 새하얀 속살을 보니 그 와중에도 벌떡 솟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넣고 또 넣었지요. 커다란 창대의 것이 들어오자마자 마님의 눈은 뒤집혔습니다. 황홀해도 이리 황홀할 수가 없었지요. 다리가 바르르 떨리더니 잠시 정신도 잃은 것 같습니다. 정대감을 대신할 물건을 빌리려던 것뿐인데
창대의 것에 흠뻑 빠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참으로 뜨거운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반면 창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연희를 두고 마님과 정을 나누다니요. 아무리 억지였다지만 제가 참 미워지는 것이었지요. 또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감히 제가 대감님의 귀한 마님을 헤집었다니요. 대감님께 들켰다가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겠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결국 연희를 찾아갔지요. 마님과의 일을 털어놓아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야 했습니다. 연희야, 아까 마님이 방으로 찾아오신 것 있지? 마님이? 대체 무슨 일로? 창대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과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듣던 연희도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창대가 미워 죽겠으면서도 마님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지만 저보다 더 힘들 창대를 위로해 주었지요. 대감님이 돌아오시면 다 끝날 거야. 숨기지 않고 말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연희야. 내가 많이 사랑해. 그날 이후 창대에게 흠뻑 빠진 마님은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찾았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정대감이 돌아오기까지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쉬움이 안 남도록 대차게 즐겨야 했지요. 시간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금세 닷새가 흐르고 정대감이 돌아왔지요. 에이, 창대랑 참 좋았는데 벌써 저 영감이 오다니. 닷새 동안 그토록 즐겼건만 그래서 그런 걸까요? 마님은 아쉽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서방 앞에선 웃어야 했지요. 그날 밤 정대감은 마님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그간 밤을 어찌 보냈소? 난 아주 참느라 힘들었소. 이리 오시게. 정대감은 오랜만에 만난 마님을 눕히고 올라타 그간 못 나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헌데 그 욕정 가득한 마님이 어딘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란 것이 깊은 곳을 헤집는데도 억지로 가녀린 소리를 내뱉는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창대의 것과 너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창대의 것은 그곳이 터질 것처럼 대단했는데 정대감의 것은 그곳을 꽉 채워주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마님은 잔뜩 회포를 푸는 정대감 밑에서 한참을 억지로 좋은 척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대낮부터 창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마님이 왜 부르시는 거지? 대감님도 계시는데 설마 또 물건을 넣어달라는 건 아니시겠지? 창대는 마님이 또 그 명을 내리시면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잔뜩 마음 졸이며 마님의 방에 들어갔지요. 예, 창대야. 네, 감자가 먹고 싶은데 감자 좀 캐다 주거라. 감자였군요. 제가 감자밭을 일구니 제게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창대는 긴장도 풀렸겠다. 얼른 감자밭으로 갔지요. 한참을 감자를 캐던 그때 누군가 창대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님이었지요. 아무리 정대감과 격하게 밤을 보내도 아무리 커다란 것을 집어넣어도 창대의 것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창대 생각에 결국 대낮부터 아래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데 정대감이 잠들기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여종의 옷을 훔쳐 입고 정대감의 눈을 피해 감자밭으로 온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창대와 마님은 감자밭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이었지요. 오랜만에 들어온 창대의 것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짜릿해도 이리 짜릿할 수가 없었지요. 헌데 웬일인지 창대가 이전보다 더 격하게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님이 여종의 옷을 입고 있어 그런 건지 아니면 오랜만에 마님과 정을 나누어서인지 이전과 색다른 느낌을 받은 것이었지요. 저도 모르게 세게 흔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노을이 질 때까지 오래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날 이후 마님과 창대는 낮엔 감자밭에서 밤엔 정대감이 잠든 틈을 타 마님의 방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창대도 마님과의 시간을 기다렸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연희에게는 그저 마님이 절 찾는다며 슬픈 척까지 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희는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습니다. 뒷간에 가려는데 마님의 방에서 창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마님이 또 창대를 불렀군요. 순간 연희는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보면 저만 힘든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이란 게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지 않겠습니까? 창호지의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라,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이 저를 찾을 때마다 아무 느낌 없이 오히려 역겨움을 느끼며 시간을 보낸다던 창대가 눈은 다 풀려 있고 온몸에 땀이 줄줄 난 채로 마님의 봉긋한 것을 쥐고 있네요. 저건 분명 저도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여종 생활에 힘이 되어주던 창대가 저를 버리다니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지 왜 저를 속인 걸까요? 정녕 마님께 마음을 빼앗긴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말했다가는 저를 떠나갈까 차마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창대가 미워야 하는데 여전히 창대가 좋은 것이었지요. 어찌하면 창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던 창대를 어찌하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갑자기 사내 둘에게 끌려가네요.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사실 어젯밤 마님은 창호지의 구멍을 뚫고 저를 쳐다보는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희가 분명했지요. 생각해보니 창대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군요. 그러니 연희를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팔아버려야 했지요. 고생 꽤나 할 것이다. 허구한 날 싸워대는 쌈딱이니 여종을 어찌나 막대할꼬. 하하. 마님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최부자 댁에 연희를 팔아버렸지요. 종신분인 연희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 연희도 없겠다. 멍청한 영감은 의심조차 하지 않으니 마님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창대야, 더 세게 넣어보거라. 마님, 찢어질 것 같구나. 마님의 허리는 매일같이 활처럼 휘었지요. 창대도 어찌나 아래를 흔들었는지 허벅지가 황소만큼 두꺼워졌답니다. 몸정이 깊어지니 둘은 어느덧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하는 사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님, 그나저나 연희가 앙심을 품진 않겠지요? 요즘 대감님보다 연희가 더 걱정입니다요. 걱정 말거라. 지금 최부자 때문에 정신없을 것이야. 돈이 넘쳐나는데 왜 아직까지 홀로 살겠느냐. 쌈딱에다가 제 종들을 그리 괴롭힌다더라. 아마 연희처럼 어여쁜 여종들은 몸종으로까지 쓸지도 모르지. 그것 참 다행이네요. 아니,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 최부자란 작자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데 슬퍼하긴커녕 오히려 기뻐하다니요. 이미 창대에게 연희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만 것이었습니다. 연희 때문에 참 불편했는데 마님이 손을 써주니 그저 맘 편히 즐길 뿐이었지요. 한편 연희는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끌려갈 때 창대는 저를 못 본 척 무시했지요. 그 옆에 마님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창대가 제가 끌려가도 아무렇지 않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 주인이 된 최부자란 작자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괴팍한 사람 아니랍니까? 무섭고 두려워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요.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여느 날처럼 창대를 불렀지요. 창대야, 감자 좀 따다 주거라. 네, 마님. 창대가 집을 나서자 마님도 후다닥 여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감자밭으로 향했지요. 마님, 오셨습니까? 창대는 이미 단단해져 있는 물건을 꺼내 깊은 곳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아, 하루에 몇 번을 해도 당최 질리지가 않았지요. 황홀하다 못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마님은 창대를 더 세게 끌어안고 창대는 그럴수록 더 격하게 넣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커도 너무 큰 호통 소리에 화들짝 놀라 쳐다보니 어라, 이 사람은 그 악명 높은 최부자 아니겠습니까? 최부자는 마을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는데 뭔 일 났나 싶어 마을 사람이 죄다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과 창대는 너무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옷 입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아, 정대감과 관아의 사또들까지 감자밭에 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정대감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렇게 둘은 꼼짝없이 간통죄로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흔들어 참으로 예쁘던 볼기는 곤장질의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뒤늦게 제 욕심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답니다. 한편 마님과 창대가 끌려가는 걸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이었지요. 사실 최부자는 무척이나 정의로운 사내였는데요. 바닥에 침이라도 뱉는 자가 있으면 어찌나 화를 내는지 그리하여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다닌 것이었지요. 또 종들을 괴롭히긴커녕 참으로 친절하였는데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절로 나쁜 소문이 돌았던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최부자에게 팔려오던 날 저를 못 본 척하던 창대에게 정이 뚝 떨어지고 저를 보며 입이 찢어져라 웃던 마님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는데요. 하여 최부자의 소문이 거짓이란 걸 알게 되자 제 사정을 털어놓은 것이었지요. 정의로운 최부자는 그걸 듣고 까무러친 것이었습니다. 나리, 소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저런 못된 년놈들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해. 어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부자와 연희 사이에서도 설렘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함께 일을 해결해서 그런 것일까요? 최부자는 어여쁘고 참한 연희에게, 연희는 듬직하고 정의로운 최부자에게 사랑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입을 맞추게 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이후 최부자는 연희를 안방마님의 자리에 앉히고 연희는 종생활을 끝내고 최부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견리망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라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소중한 의리를 저버려 결국은 크게 손해를 보고 후회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님과 창대는 눈앞에 들끓는 욕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하고 버렸는데요. 결국 그게 드러나 꼼짝없이 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요. 반면 연희와 최부자는 의로움만을 쫓아 못된 자들도 혼내주고 사랑도 얻었으니 이게 바로 일거양득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혀 소중한 존재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